정다은은 오늘도 새벽 5시에 일어나 어머니와 함께 반찬을 준비했습니다. 작은 가게지만 단골 손님들이 많아 매일 이른 시간부터 바쁘게 움직여야 했죠. 어머니 박순이는 딸이 30이 넘도록 결혼하지 못해 걱정이 많았는데 다행히 좋은 사람을 만나 교제하고 있다는 소식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다은아, 현우 씨가 정말 좋은 사람 같구나. 그런데 참 좋은 집안이던데 우리 집이 혹시 부담스럽진 않을까 걱정되네. 순이는 김치를 담그며 물었어요. 네, 어머니. 현우 오빠 아버지가 식품회사를 운영하고 계세요. 그런데 저는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다은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강현우는 중견식품회사 대표의 아들로 자신도 회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었죠. 처음에는 다은의 수수한 배경을 걱정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의 진실한 마음과 따뜻한 성격에 빠져들었습니다. 현우는 부모님의 반대가 있을 것을 예상했지만 다은 없는 삶은 상상할 수 없었어요. 다은아, 우리 결혼하자. 부모님이 뭐라고 하셔도 난 다은이 아니면 안 돼. 현우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다은은 가슴이 뛰었지만 한편으로는 걱정이 앞섰어요. 현우 오빠, 저희 집이 너무 소박해서 부모님이 실망하실 것 같아요.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나는 다은이가 좋은 거야. 상견례부터 차근차근 준비해보자. 현우는 다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죠. 두 사람은 결혼을 위한 첫 단계로 상견례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은은 어머니와 함께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했고 현우는 부모님을 설득하기 위해 노력했어요. 하지만 현우의 어머니 윤미라는 처음부터 못마땅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반찬가게 딸이라고? 현우야, 너 정말 그런 집 딸과 결혼할 생각이야? 미라는 아들에게 직설적으로 물었죠. 어머니, 다은이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한 번만 만나보시면 알게 될 거예요. 현우는 애써 어머니를 달랬습니다. 결국 상견례 날짜가 정해졌고 다은은 설레면서도 긴장된 마음으로 그날을 기다렸어요. 어머니 순이도 딸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준비했습니다. 상견례 당일 다은과 어머니 순이는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을 들고 현우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현우의 어머니 윤미라는 남편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도우며 사교계에서도 나름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었죠. 그녀는 아들의 결혼 상대가 반찬 가게를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고부터 내심 불쾌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미라는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인사했지만 그 표정에는 차가운 기색이 역력했어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좋은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은은 정중하게 인사하며 준비한 음식을 내놓았죠. 미라는 음식을 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요즘은 반찬 가게도 직업이라 하더군요. 참 세상이 많이 변했네요. 순이는 당황했지만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네, 소박하지만 정성껏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은 양 오빠는 뭘 하시나요? 같이 반찬 가게를 도우시나? 미라가 날카로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오빠는 지금 외국에 있어요. 다은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죠. 아, 그럼 어디 동남아에라도 계시나 보네요. 요즘 그쪽으로 일 찾아 나가는 사람들이 많다던데. 미라는 비아냥거리는 투로 말했습니다. 다은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지만 참았어요. 사실 오빠 태주는 해외 사업을 총괄하는 중요한 일을 하고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설명하기엔 복잡했죠. 우리 현우는 좋은 대학 나와서 직장도 탄탄한데 솔직히 손해 아닌가요? 미라는 더욱 노골적으로 말했습니다. 현우가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현실적으로 생각해봐야지. 집안 배경도 다르고 교육 수준도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결혼 생활을 해나가겠니? 미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은은 가슴이 답답했지만 어머니를 생각해서 꼭 참았어요.
순이는 딸이 상처받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지만 괜히 문제를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아 조용히 있었죠. 다은이는 정말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에요. 그런 게 더 중요하지 않나요? 현우가 애써 분위기를 바꿔보려 했습니다. 착한 건 좋지만 결혼은 현실이야. 사회생활 하다 보면 배우자의 배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될 거야. 미라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상견례는 냉랭한 분위기 속에서 끝났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다은은 말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순이는 딸의 어깨를 다독이며 위로했죠. 상견례 이후 며칠이 지났지만 현우에게서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다은은 불안한 마음으로 메일을 보냈고 어머니 순이는 딸의 침울한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어요. 반찬 가게 일을 하면서도 다은의 마음은 계속 현우에게 가 있었죠. 다은아, 너무 상심하지 마라. 인연이라는 게 그런 거야. 순이가 딸을 위로했지만 다은의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마침내 현우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다은아, 만날 수 있을까? 할 말이 있어. 다은은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한편으로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공원에서 만난 현우의 얼굴은 평소와 달리 심각했어요. 다은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현우는 고개를 숙이며 말을 꺼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왜 갑자기 이러세요? 다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머니가 우리 결혼을 절대 반대하신다고 하셔. 반찬 가게 딸하고 결혼하면 어머니 얼굴 들고 못 산다고. 현우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다은은 머리가 하얘지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요? 아직 어머니를 설득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조금만 기다려줄 수 있을까? 현우가 애원하는 듯 말했지만 다은은 이미 그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음을 알 수 있었죠. 현우 오빠. 오빠도 어머니 말씀이 맞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다은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현우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죠. 알겠어요. 더 이상 오빠를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요. 다은은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다은아, 그런 뜻이 아니야. 현우가 당황하며 말했지만 다은은 이미 돌아서고 있었어요. 집에 돌아온 다은은 어머니에게 모든 상황을 털어놓았습니다. 순이는 딸을 꼭 안아주며 함께 울었어요. 우리 다은이가 뭐가 부족하다고. 순이는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다은은 울면서도 한 사람이 떠올랐어요. 언제나 자신을 아껴주고 보호해주던 오빠 태준. 둘은 친남매였지만 오빠는 집안 사정 때문에 어렸을 때 먼 친척 집에 입양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멀리 떨어져 있어도 오빠는 여동생이 힘들 때마다 항상 곁에 있어 주었죠. 다은은 떨리는 손으로 오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 다은아, 왜 울고 있어? 무슨 일이야? 태준의 목소리에는 즉시 걱정이 묻어났어요. 다은은 상견례부터 파혼까지의 모든 상황을 털어놓았습니다. 태준은 조용히 들었지만 그의 목소리는 점점 차갑게 변해갔어요. 이제 내가 나설게. 내가 더 이상 울지 않도록 할 거야. 태준의 목소리에는 단단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정태준은 전화를 끊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정우홀딩스의 회장으로서 국내외 식품 사업을 총괄하고 있었지만 여동생 다은 앞에서는 그저 자상한 오빠일 뿐이었어요. 하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소중한 여동생이 모욕을 당했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비서실장, 강현우 아버지 회사에 대한 자료를 모두 가져와. 그리고 윤미라라는 사람에 대해서도 조사해봐. 태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차갑게 들렸습니다. 며칠 후 상세한 보고서가 올라왔어요. 현우 아버지의 회사는 정우홀딩스와 납품 계약을 위해 오랫동안 노력해왔고 특히 프리미엄 라인 유통 제휴를 간절히 원하고 있었죠. 윤미라는 남편의 사업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며
각종 모임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완벽하군. 태주는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한편 다은은 파혼 이후 며칠째 풀이 죽어 있었습니다. 반찬가게 일을 하면서도 멍하니 있는 시간이 많아졌고 단골 손님들도 다은의 변화를 눈치챘어요. 다은아, 요즘 왜 이렇게 기운이 없니? 혹시 무슨 일 있어? 단골 아주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조금 피곤해서요. 다은은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죠. 어머니 순이는 딸의 상태가 너무 걱정되어 태준에게 따로 연락했습니다. 태준아, 다은이가 너무 많이 상심했어. 밥도 제대로 안 먹고.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해결할게요. 태준은 어머니를 안심시켰습니다. 그 시각 윤미라는 남편과 함께 정우홀딩스와의 미팅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오랫동안 기다려온 기회였기 때문에 특별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었죠. 여보,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안 돼. 정우홀딩스와 계약만 따내면 우리 회사 규모가 훨씬 커질 거야. 현우 아버지가 흥분하며 말했습니다. 알아요. 제가 사교계에서 쌓은 인맥도 총동원할 거예요. 특히 이번에는 1대1 고위급 미팅이라고 하니까 더욱 신중하게 준비해야죠. 미라는 자신감에 차 있었어요. 현우는 부모님의 대화를 들으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다은과 헤어진 후 내내 후회하고 있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죠. 어머니의 강한 반대와 집안의 현실적인 문제들을 생각하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계속 다은이 생각났습니다. 현우야, 너도 이번 미팅에 참석해야 해. 앞으로 내가 회사를 이끌어갈 텐데 이런 중요한 자리는 경험해봐야지. 아버지가 말했어요. 태주는 모든 준비를 마치고 여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은아, 며칠 후에 중요한 행사가 있을 거야. 내가 참석했으면 좋겠어. 오빠, 저는 그런 자리에 어울리지 않아요. 다은이 소극적으로 대답했죠. 괜찮아. 내가 당당하게 있을 수 있는 자리로 만들어줄게. 며칠 후 윤미라에게 정우홀딩스에서 공식 초대장이 도착했습니다. 신제품 프리미엄 라인 유통 제휴를 위한 고위급 미팅이라는 제목의 격식 있는 초대장이었어요. 장소는 시내 최고급 호텔의 연회장이었고 참석자는 극히 제한적이라고 적혀 있었죠. 여보, 드디어 기회가 왔어요. 미라는 초대장을 들고 남편에게 달려갔습니다. 정말이야? 정우홀딩스에서 직접 초대했다고? 현우 아버지의 눈이 반짝였어요. 네, 1대1 고위급 미팅이래요. 이번에 정말 잘 보여야겠어요. 미라는 벌써부터 들뜬 기분이었습니다. 현우도 초대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긴장했어요. 아버지 회사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자리였기 때문이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상했습니다. 왜 갑자기 정우홀딩스에서 연락이 왔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현우야, 너도 정장 새로 맞춰 입어.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안 돼. 아버지가 당부했습니다. 미라는 며칠 동안 무엇을 입을지, 어떻게 말할지 고민했어요. 정우홀딩스는 국내 식품업계에서 손꼽히는 대기업이었고, 특히 회장 정태주는 젊은 나이에 회사를 이끌며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었죠. 그런 사람과의 미팅이라니 미라는 긴장되면서도 기대가 컸습니다. 정태준 회장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몰라. 해외 사업도 직접 총괄하시고 경영 수완도 뛰어나시다더라. 미라는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하듯 말했어요. 사실 현우 아버지 회사는 오랫동안 정우홀딩스와 납품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중간 규모의 식품회사로서는 정우홀딩스와의 제휴가 매우 중요했죠. 특히 프리미엄 라인 유통망에 진입할 수 있다면 회사 규모가 크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꼭 좋은 인상을 남겨야 해. 정우홀딩스 같은 대기업과 손잡을 수 있다면. 현우 아버지는 벌써부터
성공을 확신하고 있었어요. 미팅 당일이 다가오면서 온 가족이 분주해졌습니다. 미라는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화장하고 고급 한복을 골라 입었어요. 현우도 새로 맞춘 정장을 입고 아버지와 함께 준비했습니다. 오늘만큼은 실수하면 안 돼. 정우홀딩스 회장님께 좋은 인상을 드려야 해. 미라는 거울을 보며 다시 한번 점검했어요. 한편 다은은 오빠 태준의 부탁으로 그날 행사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이 무거웠어요. 파혼의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았고 사람들이 많은 자리에 나가는 것도 부담스러웠죠. 오빠, 정말 제가 가야 해요? 다은이 망설이며 물었습니다. 응, 꼭 필요해.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보여줄 시간이야. 태주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드디어 미팅 당일 호텔 연회장에는 선별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윤미라 가족은 일찍 도착해서 분위기를 파악하고 있었어요. 호텔 연회장은 화려한 샹들리에와 고급스러운 장식으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윤미라는 주변을 둘러보며 참석자들의 수준을 가늠해보고 있었어요. 모두가 정장을 갖춰 입고 있었고 분위기는 상당히 격식 있고 진지했습니다. 여보, 저기 정우홀딩스 임원들이 보이네요. 현우 아버지가 조용히 귀띔했어요. 미라는 긴장한 채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곧 정태준 회장이 나타날 것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죠. 이 자리에서 좋은 인상을 남긴다면 회사의 미래가 바뀔 수 있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자리네요. 정우홀딩스 회장님을 직접 뵐 수 있다니. 미라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어요. 현우는 여전히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왜 갑자기 이런 기회가 주어졌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지만 부모님의 기대에 찬 모습을 보니 괜한 걱정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드디어 무대 위에 한 남자가 올라섰습니다. 단정한 정장을 입은 30대 후반의 남성으로 카리스마 있는 외모와 당당한 자세가 인상적이었어요. 바로 정우홀딩스의 회장 정태준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우홀딩스 회장 정태준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미라는 숨을 죽이고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생각보다 젊고 멋있는 모습에 감탄했어요. 이런 성공한 남자와 비즈니스 파트너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오늘 이 자리는 단순한 비즈니스 미팅이 아닙니다. 태준이 말을 이어갔어요. 제게는 더욱 특별한 의미가 있는 자리입니다. 참석자들은 모두 집중해서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미라 역시 긴장한 채로 귀를 기울이고 있었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태준의 목소리에 따뜻함이 묻어났어요. 제 여동생을 소개합니다. 그 순간 무대 한쪽에서 한 여성이 걸어 나왔습니다. 단아한 드레스를 입고 조용히 미소 짓는 모습이 우아했어요. 미라는 처음에는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누구보다 자랑스러운 제 가족이자 제가 가장 아끼는 사람입니다. 태준이 다정하게 말했어요. 그 여성이 조명을 받으며 얼굴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순간 미라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습니다. 바로 정다은이었죠. 저 사람이. 미라는 말을 잊지 못했어요. 현우도 충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파혼한 다은이 정우홀딩스 회장의 여동생이라니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죠. 그 반찬 가게. 딸이 정태준 회장의. 미라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태준은 계속해서 말했어요. 제 여동생은 평소 소박한 삶을 선호해서 저희 회사 일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보다 진실하고 성실한 사람이죠. 다은은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살짝 숙였지만 오빠 옆에 서 있는 모습은 당당해 보였어요. 미라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무시하고 깔봤던 반찬가게 딸이 정우홀딩스 회장의 여동생이었다니
머리가 하얘졌어요. 행사가 끝난 후 윤미라는 급히 정태준 회장에게 다가갔습니다. 얼굴은 창백했지만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을 걸었어요. 회장님, 정말 뜻밖이네요. 다은 양이 회장님의 여동생이실 줄은. 미라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태주는 차갑게 그녀를 바라보았어요. 그래서 찾아오신 겁니까? 사실은 저희 현우가 아직 다은 양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린 마음에 부모 말씀을 따라서 그랬던 것 같아요. 미라는 애써 변명했죠. 현우는 어머니 뒤에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 판단을 했는지 깨달았지만 이미 늦은 상황이었어요. 현우도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혹시 다시 기회를 주실 수? 미라가 간청하듯 말했지만 태주는 단호하게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이미 끝난 일입니다. 이 아이의 진심을 외면한 건 그쪽이고 상처를 준 것도 그쪽이죠. 태준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다은이 조용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미라 아주머니, 그때 말씀하신 게 맞아요. 저희는 정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다은 양, 그때는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미라가 다급하게 말했지만 다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젠 저 자신을 소중하게 대해주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처음부터 제 마음을 알아주는 그런 사람 말이에요. 다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의연했습니다. 현우가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다은아,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현우 오빠도 행복하세요. 저는 괜찮아요. 다은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태준이 미라를 향해 말했어요. 앞으로 저희 회사와의 거래 건은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물론 순수하게 비즈니스적인 관점에서 말이죠. 미라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자신의 오만함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정우홀딩스와의 계약은 그들 회사에게 매우 중요한 사안이었는데 이제 그 기회마저 위태로워졌죠. 회장님, 제발 비즈니스는 따로 생각해 주세요. 저희 회사 직원들도 많고. 현우 아버지가 절박하게 부탁했습니다. 물론 감정과 비즈니스는 분리해서 생각하겠습니다. 하지만 파트너십이라는 것은 서로에 대한 신뢰와 존중이 바탕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태준의 말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현우는 그제서야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완전히 깨달았습니다. 다은을 잃은 것뿐만 아니라 가족의 미래까지 위태롭게 만든 것이었죠. 어머니의 편견과 오만함이 모든 것을 망쳐버렸다는 생각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현우는 어머니에게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때문에 모든 게 망가졌어요. 다은이도 잃고 회사 일도 이렇게 된 거 다 어머니 탓이에요. 미라는 멍한 표정으로 창밖을 바라보며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고 다은은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오빠 태준의 조언에 따라 자신만의 마음 담은 반찬이라는 프리미엄 반찬 브랜드를 런칭했어요. 하지만 이것은 오빠의 도움이 아닌 순전히 자신의 실력과 노력으로 이뤄낸 성과였습니다. 다은아, 주문이 또 늘었어. 벌써 이번 달만 작년 전체 매출을 넘어섰다고. 어머니 순이는 믿기 어렵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네, 어머니. 정성껏 만든 음식은 사람들이 알아봐 주시는 것 같아요. 다은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예전에 침울했던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죠. 다은의 브랜드는 입소문을 타고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전통적인 맛을 살리면서도 현대적인 포장과 마케팅으로 젊은 고객들에게도 인기를 얻었어요. 온라인 쇼핑몰과 고급 백화점에까지 입점하게 되었죠. 정말 대단해. 우리 딸이 이렇게 사업 수완이 있는 줄 몰랐어. 순이는 딸을 자랑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정우홀딩스에서도
다은의 브랜드를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선정하며 더 많은 기회를 제공했어요. 하지만 이것은 남매의 사적인 관계가 아닌 순수한 비즈니스 파트너십이었습니다. 한편 현우 아버지의 회사는 정우홀딩스와의 계약이 무산된 후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다른 대안을 찾으려 했지만 쉽지 않았고 결국 회사 규모를 축소해야 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현우야, 이번 분기 실적도 좋지 않네. 정우홀딩스 건이 무산된 게 정말 아쉬워. 아버지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현우는 더 이상 어머니와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상견례 이후 어머니에 대한 원망이 커져만 갔고 집안 분위기도 싸늘해졌죠. 다은을 포기한 것에 대한 후회와 회사의 어려운 상황이 그를 더욱 우울하게 만들었어요. 윤미라는 메일을 자책하며 보내고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다가도 다은의 브랜드 광고가 나오면 채널을 돌렸고 백화점에서 다은의 제품을 보면 발길을 돌렸어요. 자신의 오만함과 편견이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 뼈저리게 깨달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다은이는 정말 좋은 아이였는데. 미라는 혼자 중얼거리며 후회했어요. 어느 날 우연히 길에서 다은을 마주친 미라는 인사를 건네려 했지만 다은은 정중하게 고개만 숙이고 지나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미라는 자신이 저질렀던 실수의 크기를 다시 한번 실감했죠. 다은은 이제 과거를 완전히 털어내고 새로운 사람과 만나고 있었어요. 그는 다은의 진실한 마음과 열정적인 모습을 보고 첫눈에 반했다고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다은의 배경이나 가족 사정에 관계없이 다은 자체를 사랑한다는 점이었어요. 다은 씨는 정말 특별한 사람이에요. 음식에 담긴 정성도 그렇고 사람을 대하는 마음도 그렇고 그의 진심 어린 말에 다은은 비로소 진정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태주는 여동생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뿌듯해했어요. 이제 정말 당당한 내 여동생 같아. 앞으로도 내 꿈을 마음껏 펼쳐봐. 다은은 과거의 상처를 딛고 일어나 더욱 강해졌고 진정으로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증명해냈죠.